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기대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LG의 OLED EVO 42C2 모델을 소개해 드릴까 하고요. 직접 제 돈으로 구매를 한 녀석이에요. 제가 내돈내산인 만큼 한 일주일 조금 안되게 이 녀석을 썼던 후기를 알려드릴까 해요.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얘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예쁘네. 정면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건 디스플레이만 한가득 보인다는 겁니다. 베젤이 거의 느껴지지 않죠. 물론 하단 베젤이 살짝 더 두꺼운 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베젤리스에 가까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시야감도 시원하고 어딜 두어도 깔끔하게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활 환경에서는 잘 보이질 않지만 뒷면도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어요. 특별히 튀어나온 부분이나 선 정리하기에 불편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벽 끝까지 이렇게 밀착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책상 위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그 부분도 고려해서 만든 것 같고요. 42인치 모델이 나오기 전에 가장 각광받던 48인치 OLED 모델과 비교했을 때 스탠드도 많이 작아졌죠. 책상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물론 별도의 모니터암을 사용할 수도 있게 뒤쪽에 배사홀이 있어요. 규격이 300/200이라 조금 애매한 규격이긴 하지만 별도의 브라켓을 구매를 하면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고요. LG가 이 42인치 모델을 왜 만들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장 관심 있는 요 42인치 LG가 OLED 42인치를 최초로 선보였잖아요. 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LG는 48인치 OLED를 통해서 42인치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많이 판매됐던 48인치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이긴 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좁은 데스크탑에 올려놓기에는 더더욱 부담스러운 사이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42인치 모델은 충분히 이렇게 좁은 책상에 놓고도 사용할 만한 제품이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의 깊이는 60cm로 가장 좁은 책상 수준입니다. 지금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이 제 눈과 TV 간의 거리 한 90cm 정도 공간을 확보했을 때 실제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세팅을 해봤어요. 몰입을 하다보면 TV의 가장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니터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거의 맥시멈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책상 사이즈를 조금 더 깊은 72나 90cm 이 정도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밀어두고 사용하면 정말 딱 만족할 만한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했어요. 제가 상황에 따라 한번 분류를 해봤거든요. 먼저 제가 많이 하는 편집 작업을 할 때 가장자리도 많이 보기 때문에 시선 이동이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넓은 화면 때문에 27인치나 32인치에서 작게 보였던 프리뷰 화면 등을 거의 듀얼 모니터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해상도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글씨 깨짐이나 그런 부분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롤이나 스타같이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임을 하기에는 42인치는 확실히 좀 무리였습니다. 창모드를 켜서 27인치나 32인치 모니터로 하는 것처럼 즐기시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사실 32인치도 롤을 하기엔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몰입감 때문에 전체 화면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롤은 브론즈 갑니다. 42인치 쓰면 롤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버 스펙이긴 해요. 사이즈가. 다른 게임들을 하기에는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해줍니다. 42인치 대화면의 높은 몰입감뿐만 아니라 4K 해상도의 높은 고화질, 거기에 0.1ms의 응답 속도, OLED의 명암비 표현 등 모든 부분 만족스러웠어요. 배그 같은 FPS 게임을 하기에도 120Hz를 지원하기도 하고 HDMI 2.1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RTX 그래픽카드와 호환성도 좋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자면 썬더볼트나 DP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맥과 활용하기에는 조금 아쉽긴 했어요. 글씨의 해상도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창을 띄웠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쓸 때 어느 정도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60cm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자세로 화면을 보게 되고요. 제 시야는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단을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되고 하단 정말 가득 차는 느낌이죠. 물론 비디오 게임을 할 때는 조금 더 뒤에서 즐기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시야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스피커인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경우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의 품질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졌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조금 아쉽긴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일단 우퍼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베이스가 빵빵하지 않아요. 타격감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스피커의 위치도 이 벽면을 향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커튼을 치다 보니까 소리가 좀 먹히는 느낌, 좀 먹먹한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책상을 바꾼다면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자체 성능만 놓고 보면 그냥 일반적인 TV 수준은 돼요. 뭐 엄청 나쁘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좀 논란이 됐던 패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뭐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됐어요. 아무래도 OLED 같은 경우는 내구성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최신 패널, 최신 기술이 적용된 그런 모델을 받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뭐 패널 논란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WBC인지 WB인지 확인도 되지도 않고 뭐 EX 패널이 몇 세대인지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느낀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LG 측에서는 42인치와 48인치는 밝기를 너프해서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밝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되려 밝기를 낮춘 이유가 이 발열 때문에 낮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열은 조금 있습니다. 발열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33도, 34도, 밝기가 최대일 때는 뭐 한 38도까지 나오거든요. 거의 뭐 사람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TV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게 되지만 모니터 같은 경우는 주로 바로 앞에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열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서 최대 밝기를 더 높였다고 생각하면 온도가 40도 가까이 나왔겠죠. 게임을 할 때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구성에 관련돼서 지금 뭐 보시는 ABSL 같은 기능, 정적인 화면이 계속 나오면 화면을 어둡게 해서 번임 문제를 많이 낮춰주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게 은근히 거슬립니다. 물론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뭐 사용하기 불편한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대려 컴퓨터를 켜놓고 뭐 밥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는 안심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뒀다가 또 사용을 할 때는 화면이 갑자기 확 밝아지거든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 정도로는 화면이 밝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을 켠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확 밝아지죠. 어두울 때 사용해보면 이게 순간순간 눈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화면 전환이 빠른 TV나 게임을 할 때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모니터로 사용할 때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문서 작업도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서핑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상 편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장점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게이밍 TV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아주 잘 다듬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게임을 할 때마다 적절한 화면을 찾아주는 세팅이 있다든지 게이밍 모니터에 적용됐던 그런 기능들을 TV에 적용시켜서 게이밍 TV에 맞게 뭔가 게이밍스럽게 출시한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포인터도 정말 편해요. 뭐 LG TV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요 꿀이죠. 반면 단점도 있어요. 일단 빛 반사 코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어두운 화면을 보다 보면 뒤쪽 조명, 뭐 제 얼굴, 거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소리 버그 같은 게 자잘한 버그가 조금씩 있긴 했어요. 그럼 이제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죠. 결국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할 TV 겸 모니터론 최고의 OLED TV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에이수스나 뭐 다른 뭐 삼성 이런 데서 경쟁작들이 꽤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점점 레드오션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요 사이즈급에서 뭐 요 정도 기능을 탑재하고 요 정도의 디스플레이 퀄리티를 가진 OLED TV는 거의 이 녀석이 최고의 선택임은 맞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비싼 것 같긴 해요. LG가 약간 선 넘은 느낌으로 출시를 했잖아요. 179만원이라는 정가는 뭐 이 녀석의 최대 단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거실에 쓰고 있는 75인치 LG TV가 120만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방에서 쓸 플스용 TV가 179만원, 그것도 42인치인데 허락받기 쉽지 않겠죠. 일단 지르고
100만원에 샀다, 뭐 싸게 샀다, 100만원 또 싸다고 느낄까요? 어쨌든 그 정도로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게 최대 단점이긴 하지만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다는 것도 뭐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겠죠. 엘든링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쯤 구매하시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내구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만족하는 제품인 만큼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1년 2년 뒤에 롱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똥봐. 근데 65인치 사는 게 맞지 않나? 같은 가격인데.